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AI 아나운서 로아가 전하는 딜라이브 AI 위클리 서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9월분 서울시 자치구의 재산세 과세 총액이 지난해 대비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가격과 주택가격 상승이 재산세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부과된 9월분 재산세 총액은 4조 1,780억 원. 지난 7월 부과된 주택분 절반을 뺀 나머지 절반의 토지분을 합한 금액입니다. 물건별로는 토지분이 2조 6천억 원, 주택분이 1조 5천억 원으로 둘을 합쳐 지난해 대비 2.4% 증가했습니다. 재산세 증가의 원인은 지가와 주택가격 상승입니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6.04%, 금액으로는 865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치구 간 재산세 규모 차이도 여전했습니다. 강남구 9,300억 원을 비롯해 서초와 송파가 각각 5천억 원과 3,500억 원으로 이른바 강남 3구가 전체 재산세 부과액의 42.8%를 차지했습니다. 중구와 영등포, 용산, 마포가 뒤를 이었고 하위권에는 도봉과 강북, 중랑, 금천구 등이 자리했습니다. 가장 많은 재산세가 부과된 강남구와 가장 적은 도봉구와의 차이는 약 23.5배, 금액으로는 8,900여억 원입니다. 한편 25개 중 대부분의 자치구가 재산세 부과액이 증가한 반면 구로구와 금천구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엄중입니다. 서울시가 세운 상가 일대 공중보행로 철거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100억 넘게 들인 시설물이 준공 2년여 만에 뜯겨질 처지에 놓인 건데요. 상인, 그리고 주민들 반응은 어떨까요? 이상범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공중보행로 철거에 앞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해당 구간은 삼풍상가에서 PJ 호텔 간 약 250m. 시설 폐지의 주된 이유는 이용률 저조입니다. 보행량도 저조하고 다수의 이제 민원과 사업의 효과가 좀 낮다 보니까 국정감사라던가 행정사무감사 또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그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서울시에 지속. 시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계획 당시 예측보다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하루 평균 총 보행량 조사 결과 1층은 21%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3층은 더 심각합니다. 하루 10만 5천 명이 다닐 것으로 예상했지만 평균 11,000명으로 10%를 간신히 넘겼습니다. 특히 삼풍상가에서 PJ 호텔 구간은 평균보다도 한참 밑돌았습니다. 하지만 주변 상인과 시민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1,000억 원의 세금이 투입된 시설물을 준공 2년 만에 철거한다는 건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보통 상가 같은 경우는 신축 상가가 디자인 잡는데 한 5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공중보행로도 지금은 아직 건설된 지 2년밖에 안 됐지만은 저게 서울시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방문객을 늘리기 위해 가지고 좀 노력을 한다면. 또 일부 구간만 철거하는 건 상인만 피해보는 것이라며 한 목소리로 반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운 상가 공원화 사업에 맞춰 동시 철거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그걸 완전히 단절을 시켜서 상가를 고립시키는 결과밖에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철거를 하려면 삼풍 PJ를 같이 헐어서 그 데크도 같이 그 구간도 같이 철거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시는 철거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지상 보행 환경 개선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지상구를 통행하는 12,000명의 시민분들을 보다 좀 쾌적한 보행 환경 속에서 조기에 좀 그 환경을 개선하자라는 취지로 저희가 검토 중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는 향후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친 후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철거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상범입니다. 성북구 석관동에 위치한 이문 차량기지 개발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지난해 차량기지 지하화에 대한 용역이 진행됐고 현재는 차량기지 주변에 대한 개발 계획 수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열린 석관동 공영주차장 준공식. 이 자리에 참석한 김태수 서울시 의원은 이문 차량기지 개발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전했습니다.
김 의원은 현재 차량기지 개발에 대한 기본 구상 용역이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차량기지 주변에 위치한 쓰레기 적환장 등의 기피 시설도 한 곳으로 통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지역에 혐오시설이 전부 다 들어갈 겁니다. 석회 초등학교 옆에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장, 적시장 이런 부분이 한 곳으로 모아진다면 조금 더 우리 석관동이 살만한 고장으로 태어나지 않겠습니까? 주무관청인 서울시는 지난해 차량기지 지하화에 대한 용역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공약 사업이기도 한 경원선 지하화 사업이 추진될 경우 이문 차량기지 역시 지하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부턴 차량기지 주변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차량기지 일대의 일반 주거지 또는 석관동이나 지금 저희 주변 바운더리 인근을 보고 있고요. 인근에 저희는 또 광운대 역세권이 있어서 그거의 연계성도 사실 같이 시너지를 내면 좋겠다. 이문 차량기지 개발은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 사업 중 하나입니다. 20만 제곱미터 대규모 철도 부지를 개발해 친환경 녹색 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 드라이브 뉴스 박선화입니다. 강동구가 추진해온 도시 환경 개선 사업이 서울시 재원을 확보하면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기대감이 커진 주요 사업지는 앞으로 유입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암사역사공원역 일대와 고덕천 구간입니다. 보도에 유승한 기자입니다. 강동구가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40억 6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현안 사업도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가장 큰 규모는 고덕천 수변 활력 거점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1단계 공사가 진행 중인데 사업 구간은 고덕교와 고덕천교 사이입니다. 내년까지 진입로를 개설하고 자연 친화적인 휴식 공간을 조성해 주민들이 문화생활과 일상의 휴식을 누릴 수 있도록 연출할 방침입니다. 한강으로 연결된 고덕천 하류부는 고덕강일 공공주택과 고덕 비즈밸리가 인접해 있어 향후 유입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곳입니다. 암사 역사공원역 일대 미관 정비 사업도 사업비를 배정받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암사 초록길 진입로까지 이어진 약 2km 가로변에는 암사동의 역사성을 반영한 경관시설물이 설치됩니다. 또 우후죽순 자리 잡은 개발 제한구역 내 비닐하우스 등도 정비할 예정입니다. 암사 역사공원역은 지하철 8호선 별내선과 함께 개통한 만큼 방문객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외에도 강동구는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성내동 지역 성환로와 천호 옛길의 위험 가로수를 교체하는 사업에도 특교금을 투입합니다. 딜라이브 뉴스 유승환입니다. 지난 21일은 올해로 5번째를 맞은 청년의 날이었습니다. 강남구가 지자체 차원의 기념 행사를 마련했는데요. 청년의 문제를 청년의 아이디어로 청년들이 직접 정책으로 제안하는 경진대회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시대 청년들은 무엇을 고민하고 있을까요? 엄종규 기자입니다. 청년들이 지방정부에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자리, 그 제안 속에는 이 시대 청년들의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주거, 자립, 고립 등 현 사회의 대부분의 문제점을 청년들이 떠안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낭독 모임을 통해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목소리를 교류하며 세상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청년들에게는 이런 임차인으로서 생활하면서 드는 비용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강남구청이 청년 세입자들에게도 수선유지급여 사업을 확대해서 강남구청에서 제공하는 청년 정책의 일환으로 구직 활동에 따른 우대 이유를 제공하는 금융상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심사에도 청년들이 참여했습니다. 같은 세대로서 고민을 공유하는 청년 정치인은 평가가 아닌 공감으로서 지지를 보냅니다. 현 시점에 청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구직을 포함해서 또 주택 문제라든지 등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강남구에서도 많은 지원을 통해서 청년들이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고 싶고 또 개인적으로는 정말 힘내서 저 같은 청년으로서 힘내서 더 열심히 하자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청년의 날을 맞아 강남구가 청년의 생각을 듣고 정책을 수립하고자 만든 자리입니다. 행정과 재원 등의 제약으로 곧바로 정책에 반영하기는 어렵지만 소통이라는 더 큰 소득을 얻은 자리입니다. 점점 더 이제 나만 생각하는 그런 세상이 됐잖아요. 그런데 같이 건강한 청년들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오늘 나와서 한 10분 정도 발표를 하셨는데 그 10분을 발표하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그 자료를 찾아보고 고민을 하셨겠어요. 그래서 이런 청년들을 보면 이런 청년들이 또 우리 강남에 또 우리 서울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희망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책을 통해 서로 공감대를 나눴던 강남구 청년의 날, 공연과 특강 등을 마련해 빛나는 청춘에 응원을 더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엄중입니다. WHO 세계보건기구가 종로노인 종합복지관을 찾았습니다. 복지관이 펼치고 있는 어르신 관련 정책을 살피고 배워가기 위해서인데요. 이번이 벌써 3번째 방문으로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우수함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았습니다. 서태평양 지역에서 이미 고령화 사회를 겪고 있거나 앞두고 있는 27개 나라의 대표들로 복지관이 펼치고 있는 고령 친화 정책들을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어르신들을 복지관으로 이끌어내는가에 대해 물음을 던졌습니다. In that center, they really tried to support as much as possible the participation of older people leading the activities. So I just wanted to hear more from your examples, and you mentioned this already, how involved you are and how important this is for you to be involved in those activities. 복지관에서 전통 장 만들기 체험을 돕고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박종선 어르신은 의미 있는 일자리가 복지관으로 발걸음을 이끌었다고 설명합니다. 성취감이 많으면서 또 장 체험관의 메뉴 개발도 같이 하고 있어서 자부심도 많이 느끼고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1인 가구, 홀몸 어르신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홀몸 어르신 관련 복지에 있어 어르신을 찾아내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So whether these outreach to the seniors conducted by volunteers and center members yourself, and any challenges you might have had sort of reaching out to them. 저희들이 찾아가기도 하고 그분들을 저희 복지관이나 또 아니면 이렇게 사회에 나오셔서 친구들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종로구 인구 13만 9천여 명 중 노인의 비중은 약 20% 정도. 이 중 32%에 달하는 1만 3천여 명의 어르신이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의 회원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복지관은 전통 장 카페와 커피점 등 다양한 어르신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내 홀몸 어르신들을 발굴해 지원하는 사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 분리배출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에코프리 봉사단을 운영하는 한편 디지털 시니어 센터를 운영하며 디지털 소외계층을 줄이기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이미 지난 2020년에도 어르신 관련 방역 우수 사례로 전 세계에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고령화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이 대한민국 노인복지의 우수 모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주협입니다. 딜라이브 TV가 기획, 방송 중일 리얼 인터뷰에 오승록 노원구청장이 출연했습니다. 구청장으로서의 6년, 그리고 앞으로 2년의 임기를 주민들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오승록 노원구청장. 그의 정치 철학과 목표를 들어본 인터뷰 현장에 이승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서울 유일하게 모든 행정동에서 승리를 거두며 재선에 성공한 오승록 노원구청장. 딜라이브 TV와의 대담을 통해 구청장 오승록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청와대 행정관과 시의원 그리고 구청장까지 차근차근 이어진 정치 행보에 대한 각오와 미래를 털어놨습니다.
저는 구청장 지금 이제 7년째 들어서는데요. 너무 재밌기도 하고 물론 힘든 것도 좀 보람도 있고요. 일단은 2년 남은 임기를 정말 주민들한테 인정받는 그런 구청장으로 그게 가장 큰 목표고요. 오 구청장이 밝힌 민선 8기 주요 테마는 바로 직주락. 멀리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것이 아닌 노원구에서 직장을 다니고 재건축을 통해 낡은 아파트를 새 아파트로 그리고 다양한 여가 활동과 문화 생활을 노원구 안에서 즐길 수 있게 만드는 개념입니다. 아파트보다는 기업들이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출퇴근을 하지 않더라도 이 안에서 직장이 있고 재건축을 통한 새 집이 있고 그다음 또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역 수건 사업에 대한 이야기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 구청장은 창동 차량기지 부지 개발과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이 임기 6년 차를 맞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건축을 생존이라 말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용도 지역을 상향해 준다거나 용적률을 올려준다거나 기부 체납 비율을 좀 줄여준다거나 뭐 공공보행 통로를 조금 조정해 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아파트 단지들이 좀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서울시와 계속 협의를 해가면서 그걸 풀어주고 있습니다. 재선구청장인 오승록 노원구청장의 정치 인생과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볼 수 있는 리얼 인터뷰는 딜라이브 TV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승준입니다. 중랑구 가족센터가 가족 상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평가한 이번 항목은 상담사업 운영 환경, 전문 인력 자격 충족 여부, 상담 대기자 관리 등입니다. 한편 중랑구 가족센터는 가정법원 연계 상담과 이혼 전후 상담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어 지난 7월 면접교섭 선도센터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 시간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딜라이브 AI 위클리 서울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